이병철 회장이 삼성 신입사원 연수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놈들은 모두 실패한다.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놈들이 성공한다. 당시 신입사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엘리트들에게 평범해져라라고 말하다니.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그때 그 말을 새겨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했고, 무시한 사람들은 사라졌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는 특별함의 함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덫이 있어요. 특별해지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평범해지고, 평범함을 받아들일수록 진짜 특별해지는 역설 말이에요. 통계를 보면 더욱 놀라워요.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40%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특별함을 추구하는 것이 왜 가난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평범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진짜 부와 성공으로 이어지는지 그 숨겨진 원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더 이상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위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신 진짜 성공으로 가는 현실적인 길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잠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당신은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남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믿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특별함이 언젠가 성공으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과 정반대가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나요?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나는 평범한 길을 걷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것은 현대인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 중 하나예요.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특히 더 심해졌죠.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특별함을 어필하려고 하고, 평범한 것은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정반대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항상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없고 특별한 배경도 없다. 다만 평범한 일을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할 뿐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는 무엇을 이뤘을까요? 한국 최대 기업을 만들어냈어요. 만약 그가 나는 특별해야 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정주영 창업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냥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다. 하지만 그래서 더 간절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 구인의 LG 창업자도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배우기를 멈춘다. 평범하다고 생각해야 계속 배울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평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함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로 특별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 특별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평범한 일을 거부하고 기본기를 소홀히 하고 남들과 다른 길만 찾으려고 해요. 그 결과 오히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원리를 공개하겠습니다. 특별함의 에너지 분산 효과입니다. 특별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사방으로 흩어져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서 남들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옷차림도 특별해야 하고, 취미도 특별해야 하고, 일하는 방식도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정반대예요. 그들은 불필요한 곳에서는 철저히 평범하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에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요. 스티브 잡스를 보세요.
그는 평생 같은 스타일의 옷만 입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옷에 신경 쓸 에너지를 제품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죠.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병철 회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개인적인 취향이나 스타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심지어 음식도 매일 비슷한 것만 먹었죠. 대신 사업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삼성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원리, 기본기 무시의 치명적 결과입니다. 특별해지려는 사람들은 기본기를 지루해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인데 왜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모든 성공은 기본기에서 나와요. 축구에서 가장 화려한 기술을 부리는 선수가 최고의 선수일까요? 아니에요. 패스, 드리블, 슈팅 같은 기본기가 완벽한 선수가 최고예요. 메시나 호날두 같은 선수들이 왜 위대할까요? 기본기가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한 마케팅 기법이나 독특한 아이디어보다는 고객 서비스, 품질 관리, 재무 관리 같은 기본기가 성공을 좌우해요. 삼성이 전자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거예요. 소니나 파나소닉 같은 일본 기업들이 화려한 신기술에만 집중할 때, 삼성은 기본적인 품질과 가격 경쟁력에 집중했어요. 그 결과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죠. 세 번째 원리, 차별화 강박의 역설입니다. 특별해지려는 사람들은 항상 차별화를 추구해요. 남들과 달라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죠. 하지만 진짜 차별화는 남들이 하지 않는 평범한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에서 나와요. 맥도날드를 보세요. 햄버거라는 평범한 음식을 누구나 똑같은 맛으로 빠르게,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단순한 컨셉이에요. 특별할 것 없는 아이디어죠. 하지만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게 실행한 결과 세계 최대 외식업체가 되었어요. 월마트도 마찬가지예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는 평범한 컨셉이지만 이것을 완벽하게 실행해서 세계 최대 유통업체가 되었어요. 네 번째 원리,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함정입니다. 특별해지려는 사람들의 진짜 동기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남들로부터 와, 정말 특별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런 욕구가 오히려 성공을 방해해요. 왜냐하면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특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혁신이나 성공은 대부분 처음에는 이해받지 못해요. 아마존이 처음 시작할 때 누가 이해했나요?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 때 누가 지지했나요? 하지만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해요. 그들은 남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요. 그 결과 진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원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이해하면 왜 평범함이 진짜 특별함으로 이어지는지 완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스탠퍼드 그래조이트 스쿨 오브 비즈니스의 짐 칼린즈 교수가 20년간 위대한 기업들을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기업들의 CEO들은 모두 겸손하고 평범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칼린즈 교수는 이를 레벨 5 리더십이라고 명명했어요. 이들의 특징은 개인적인 카리스마나 특별함을 추구하지 않고 조직의 성공에만 집중한다는 것이었죠. 반면 실패한 기업들의 CEO들은 대부분 자신의 특별함을 과시하려는 성향이 강했다고 해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클레이턴 크리스턴선 교수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의 혁신기업 연구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의 공통점은 평범한 기술을 완벽하게 실행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진짜 혁신은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을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조합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했어요. 이것이야말로 평범함의 특별한 활용이죠.
머킨지 앤드 컴퍼니의 글로벌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성공한 기업가들 중 90% 이상이 자신을 평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어요. 반면 실패한 창업자들 중 80% 이상이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해요. 삼성경제연구소의 전 수석연구원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병철 회장과 가까이서 일해본 경험으로 말하자면 그분은 정말로 자신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다. 그래서 항상 배우려고 하셨고 남의 말을 잘 들으셨다. 실제로 이병철 회장은 회사 청소부의 의견도 소중히 여겼다고 해요. 나보다 현장을 더 잘 아는 사람의 말을 왜 안 들어야 하는가? 라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어요. Y 컴비니터의 폴 그램은 수천 명의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멘토링하면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성공하는 창업자들은 모두 자신의 아이디어가 평범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실패하는 창업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혁명적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창업자들은 끊임없이 개선하려고 한다. 하지만 혁명적이라고 생각하는 창업자들은 이미 완벽하다고 여기고 개선을 소홀히 한다.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도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구글 초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특별하지 않다. 그냥 검색을 조금 더 잘하려고 할 뿐이다. 워런 버피트도 자신의 투자 철학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특별한 투자 기법을 쓰지 않는다. 그냥 좋은 회사를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할 뿐이다. 가장 평범한 방법이다.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연구에서는 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실제 성과 사이에 역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즉,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할수록 실제 성과는 떨어진다는 뜻이죠. 연구진은 이를 스페셜리스 패러닥스라고 명명했어요. 특별해지려고 할수록 평범해지고 평범함을 받아들일수록 특별해진다는 역설이라는 의미예요.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투자자 피터 틸도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관찰을 했어요. 가장 성공한 창업자들을 보면 모두 자신의 사업이 보링하다고 말한다. 반면 실패하는 창업자들은 자신의 사업이 레볼루셔너리하다고 강조한다. 이제 5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리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평범함의 복리 효과입니다. 특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매번 새로운 것을 시도해요. 그래서 축적되는 것이 없죠. 마치 이직을 자주 하는 사람이 경력이 쌓이지 않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평범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같은 일을 계속해요. 겉보기에는 지루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복리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의 예를 보세요. 그는 50년 동안 같은 원칙들을 반복했어요. 매일 새벽 5시 기상, 매일 현장 점검, 매월 재무제표 검토. 정말 평범하고 지루한 일들이죠. 하지만 이런 평범한 일들이 50년 동안 축적되면서 삼성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 그가 매번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쌓이지 않았을 거예요. 복리의 힘은 정말 놀라워요. 매일 1%씩만 개선해도 1년 후에는 37배가 되거든요. 하지만 특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다른 것을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어떻게 평범함을 받아들이면서도 동기부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일이 지루하다고 느끼거든요.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과정의 특별함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결과나 외형은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 과정에서 미세한 개선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맥도날드의 햄버거는 평범해 보이죠? 하지만 그 뒤에는 엄청나게 정교한 시스템이 있어요. 패티를 굽는 시간, 소스를 넣는 양, 포장하는 방법. 모든 것이 초 단위로 계산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평범함 속의 특별함이에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극도로 정교하고 완벽한 시스템인 거죠.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특별함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특별함을 추구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아침에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평범함을 추구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올바른 평범함과 잘못된 평범함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제 가장 놀라운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평범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단순히 성공만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까지 극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이에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버클리의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놀라운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전자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특별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려요. 그래서 스트레스 수치가 높고 불안감도 크죠. 반면 후자는 그런 압박감이 없어서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되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이병철 회장의 이야기를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놈들은 모두 실패한다고 했을 때의 그 확신 말이에요. 그는 평생 이 원리를 실천하면서 그 효과를 몸소 체험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병철 회장은 90세가 넘어서도 정신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오히려 나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하곤 했죠. 이런 겸손함이 오히려 그를 더 존경받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겸손한 사람을 더 좋아하거든요. 스탠퍼드 메디컬 스쿨의 연구진이 겸손함과 뇌 기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신을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학습 관련 뇌 영역이 더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이미 충분히 안다는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하지만 자신을 평범하다고 생각하면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죠. 정주영 창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80세가 넘어서도 나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은 학생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런 마음가짐 덕분에 평생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UCLA의 신경과학 연구팀이 자아인식과 창의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도 놀라웠어요. 자신을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창의성 점수가 더 높았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역설적이죠. 특별해지려는 사람들보다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라니.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특별해지려는 사람들은 남들과 다른 것에만 집중해요. 하지만 진짜 창의성은 기존의 것들을 새롭게 조합하는 것에서 나와요. 평범한 것들을 깊이 이해해야 새로운 조합이 가능한 거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서는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평범함을 받아들이는 리더들이 이끄는 팀의 성과가 특별함을 추구하는 리더들이 이끄는 팀보다 평균 25% 높다는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평범함을 받아들이는 리더들은 팀원들의 의견을 더 잘 들어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도 소중히 여기는 거죠.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겸손한 사람과 일할 때 더 편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던 경험 말이에요. 반면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일할 때는 위축되고 아이디어가 막혔던 경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평범함의 사회적 효과예요. 평범함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들과 더 잘 협력할 수 있고 그 협력이 더 큰 성과로 이어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특별해지려는 것에 낭비했나요?
그리고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듣고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나는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이에요. 특별함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개성과 독창성을 강조하니까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제 선택의 시간이에요. 계속 특별함을 추구하며 평범한 결과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평범함을 받아들여 진짜 특별한 성과를 이룰 것인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가장 실용적인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것은 바로 평범함을 무기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평범함을 받아들이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성공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평범한 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루함을 견디면서도 동기부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적 평범함이에요. 모든 면에서 평범할 필요는 없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평범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집중해야 하는지. 이런 전략적 판단이 필요해요. 이병철 회장도 모든 면에서 평범했던 것은 아니에요. 개인 생활에서는 극도로 평범했지만 사업 판단에서는 때로는 과감하고 독창적이었거든요. 이런 선택적 평범함의 비밀을 다음 영상에서 완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범함의 단계별 적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초보자와 전문가는 평범함을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야 하거든요. 그리고 업종별, 상황별로도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그리고 특별한 보너스로 평범함 vs 특별함 진단 테스트와 평범함 실천 30일 챌린지 가이드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것만 있어도 당신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오늘부터 나는 특별해 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멈추세요. 대신 나는 평범하지만 성장하고 있다 고 생각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둘째, 이번 주 안에 당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평범한 일 하나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완벽하게 해보세요. 셋째, 다른 사람들이 지루하다, 뻔하다 고 말하는 일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도전해보세요. 그 속에서 개선점을 찾아보세요. 넷째, 이번 달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루틴을 하나 만드세요. 처음에는 지루할 수 있지만 한 달 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섯째, 성공한 사람들의 초기 스토리를 연구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평범한 일들을 반복했는지 주목해 보세요. 여섯째, 주변에서 너는 특별해 라는 말을 들을 때 감사하되 그 말에 취하지는 마세요. 대신 더 노력해야겠다 고 생각하세요. 일곱째, SNS에서 자신의 특별함을 어필하려는 욕구를 의식적으로 억제해 보세요. 대신 성장 과정이나 배움의 경험을 공유하세요. 이 7가지를 30일 동안만 실천해도 당신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인생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다음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거기서 공개할 선택적 평범함의 전략과 단계별 실행 가이드는 당신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예고가 하나 더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들이 어떻게 이 원리를 현대적으로 적용하고 있는지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일상과 사고방식을 분석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전환점입니다. 더 이상 특별함이라는 환상에 속아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평범함의 진짜 힘을 발휘할 시간이에요.
댓글로 오늘부터 평범함을 받아들이고 기본기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해 주시면 제가 직접 응원 메시지와 함께 개인별 시작 가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주신 분에게는 특별한 일 멘토링 기회도 드릴 예정이에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두세요. 다음 영상에서 공개할 전략적 가이드를 놓치면 평생 특별함의 환상에 갇혀서 평범한 결과에 만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별해지려는 사람은 평범해지고 평범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특별해집니다. 이것이 이병철 회장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당신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